안녕하세요. 책 한 잔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깨워드리는 북 에스프레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우연히 유엔 미래보고서 2030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느꼈던 전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주식 섹터들이 이미 이 책 안에 고스란히 예견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장기 투자, 그리고 성공적인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차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 산업 그 자체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요. 2030년 보고서를 통해 미래를 보는 안목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저는 이번엔 유엔 미래보고서 2050을 통해 이전의 예측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기회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 핵심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공유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 1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유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빌려 쓰는 개념을 넘어선 일종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블록체인에 관해 말하자면 이는 중앙 집중형 서버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한 정보의 공유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플랫폼들이 공유 경제의 서막을 알렸죠. 특히 책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 있는 피트네이션과 백피드를 언급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피트네이션은 영토는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가가 하던 일인 증명, 법률, 복지 등을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디지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백피드는 중앙 관리자 없이 구성원들이 서로의 기여도를 직접 평가하여 보상과 평판을 공정하게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을 실시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상사 없는 자율적 협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델을 의미하죠. 제2장 기술이 지워버릴 5가지 풍경. 2장에서는 기술로 인해 미래에 사라질 것들을 다룹니다. 투자자로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첫째, 무인 자동차의 발달로 고급 자동차 브랜드와 보험회사가 사라집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자동차는 부유층의 사치품 정도로 남고 대부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차 산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공유 차량은 이용 빈도가 높아 소모가 빠르고 교체 주기도 짧습니다. 결국 공유 업체들은 비싼 브랜드보다는 가성비 좋은 차량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구조로 변할 것입니다. 둘째, 원격 의료의 발달로 경쟁력 낮은 동네 병원과 의사들이 사라집니다.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각 가정에서 1차 진료를 하고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현재 일본은 시행 중이지만 한국은 법적 규제와 의료계의 반대로 멈춰있죠. 하지만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이미 라인 헬스케어로 진출해 있고 과거 대선 후보들도 공통으로 원격 진료 규제 완화를 내세웠던 만큼 정책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할 섹터임이 분명합니다. 셋째,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 화석 연료 및 발전소가 사라집니다. 태양광과 풍력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거대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넷째,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으로 은행이 사라집니다. 기존 은행의 서비스를 핀테크가 대체하고 P2P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 모델은 힘을 잃게 됩니다. 다섯째, 머신러닝으로 인해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시험이 사라집니다. 인터넷 덕분에 교육 자료는 넘쳐나고 암기의 중요성은 줄어듭니다. 대신 개인에게 맞는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하겠죠. 여기서 제가 교육 종사자로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옆에서 마음을 다잡아줄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거대한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제3장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처하기. 3장에서는 앞서 언급된 사라질 것들에 대한 대처법을 다룹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기후변화입니다. 우선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설계된 에코시티가 등장할 것이고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농업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가축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곤충의 식량화가 본격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제4장 70억 인구를 묶는 융합과 연결. 4장의 핵심은 융합과 연결입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왜 인터넷 접속 환경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무인 항공기 빔으로, 스페이스X는 700개 이상의 위성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려 합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룬이나 퀄컴의 위성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모두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사업 파일을 키우고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제5장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꿈. 5장에는 우주 사업에 관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가득합니다. 첫 번째로 마스원은 화성에 인류 최초의 연구 정착촌을 건설하려던 프로젝트로 비용 절감을 위해 지구로 돌아오지 않는 화성행 편도 티켓을 제안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번째, 큐브 위성인 큐브셋은 스마트폰 부품을 활용한 10cm 크기의 초소형 위성으로 제작비가 저렴하고 대형 로켓에 더해 발사하기 쉬워 우주의 스마트폰이라 불립니다. 저비용으로 수십 개를 동시에 띄워 실시간 지구 관측이나 전 세계 인터넷망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엘리베이터는 지상과 우주를 거대한 케이블로 연결해 로켓 없이 엘리베이터처럼 짐을 실어 나르는 장치로 운송 비용을 현재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케이블을 지탱할 탄소 나노튜브 같은 초고강도 신소재 개발이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6장 노화 방지와 합성생물학의 명암. 6장은 인간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렴한 당뇨병 약으로 알려진 메트포르민이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인류가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려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과학과 기술이 결합한 합성생물학은 자연에 없는 생물 시스템을 설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왜 이토록 혁신적인 기술을 두고 인류 멸망을 경고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통제 불가능한 파괴력에 있습니다. 이제는 DNA 설계도만 있으면 치명적인 바이러스조차 실험실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테러에 악용되거나 단 한 번의 실수로 변종 생명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생태계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 인위적인 생명체들은 스스로 증식하며 생태계를 순식간에 교란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멈출 삭제 버튼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류를 구원할 축복이 될지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윤리적 책임이 무겁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미래는 눈부신 기회와 함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날카로운 위협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대한 흐름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가 투자를 넘어 생존을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북 에스프레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지식 한 잔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